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주도학습 플립러닝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교육학과 이주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대수학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본 전공은 교육학과이고 사범대 내에서 수학교육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수학교육과 전공 수업으로 플립러닝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수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립러닝이라는 수업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론에 비추어서 해당 대수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이 수업을 토대로 우리 대학의 플립러닝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저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학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교과 내용 중심으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 혹은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수업 후에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저희한테 익숙한 전통적인 학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른쪽에서 나타낸 플립러닝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직접 적용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사전 강의를 수강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팀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립 러닝에서 플립이라는 이 영어 용어가 뒤집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수업과 가정에서 수행되던 숙제라는 요소가 바뀐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수업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 그리고 교실 밖에서 과제를 수행했다면 플립 러닝에서는 사전에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는 학생 주도로, 교사가 아닌 학생 주도로 연습 및 과제 해결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사범대생 및 교직이수생이 수강하는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교직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플립러닝 수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사전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본 수업 전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영상 등을 시청하고 퀴즈와 같이 간단한 과제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본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즉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토론, 실습,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문제 해결 학습을 수행하고 물론 이때도 교수자가 간단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위주 수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이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후학습 과정에서는 주로 복습을 하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이 과정은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사전 강의와 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때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숙제나 퀴즈, 과제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대수학 수업의 경우에는 사전학습, 본수업, 사후학습 이렇게 세 과정이 모두 잘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플립러닝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수학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플립러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 내용은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이용되는 플립러닝에 대한 소개인데, 성균관대 교수학습혁신센터 홈페이지 문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이 플립러닝이라는 수업 방식은 좀 난이도가 높은 이공계 과목을 교육할 때 처음 적용되었었던 방법이지만 현재에는 우리 대학에서 이공계학과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교양이나 전공 구분 없이 모든 전 학과에 걸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플립러닝 수업을 들어봤었고 대부분 성균관대 학우분들께서도 플립러닝 수업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플립러닝 수업을 바라본 것인데 아마 사범대생이나 교직이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 정책 중에서 융합인재교육 스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렇게 5가지 학문에 대해서 융합인재교육을 제시하면서 모든 학생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거꾸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학생이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의 탐구 학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범대 전공 그리고 교직 수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교육부 정책인데, 저는 이 플립러닝 수업을 경험하면서 융합 인재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수강했던 대수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왼쪽 화면은 아이캠퍼스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온 것입니다. 꽤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내용은 사전학습에서 동영상 시청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예시 문제를 몇 가지 풀어주셨고, 다음으로 이번 사전학습에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상에서 학습한 개념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개념 설명을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가 힘든데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전 과제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보시면 학습한 개념에 기반한 과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사전에 과제를 제출할 필요는 없었지만 미리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본 수업에 들어가서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에서 개념이랑 문제풀이까지 공부를 한 후에 본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했고, 본 수업에서는 각자 이해한 개념과 그리고 풀어온 문제들을 바탕으로 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토론, 질문, 문제 해결 등을 수행했고, 이때 혼자서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학우들이 푼 다른 방법들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조별로 한 명씩 강의실 앞에 나가서 문제풀이 과정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 본 수업은 철저히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학우들이 사전학습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와서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학습에서는 본 수업에서 학우들과 토론하며 해결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들으면서 제출했던 과제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번부터 3번 과정에 해당하는 사전학습에서는 동영상 시청을 하고 개념을 학습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사전 과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필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필기나 표시 등을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제출했던 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매주 해놓은 덕분에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었고, 이와 함께 문제를 미리 풀어봄으로써 본 수업에서의 그룹 활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저하게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되었는데, 조별로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문제 풀이를 들어봐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기도 했고, 또는 우리 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른 조의 풀이 과정을 들어보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의 풀이 발표 과정을 듣기도 했고, 이때 강의실 앞에 나가서 직접 판서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부담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학우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점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 학우가 풀어준 풀이 방법과 또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지 활발하게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풀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 주시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학습에서는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다른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저는 사후학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후학습 과제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공부한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서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였고, 이미 본 수업에서 풀이를 다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이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둔 덕분에 혹시 내가 중간에 이 풀이 과정을 까먹었더라도 한참 뒤에 시험 기간에 이 풀이 과정들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문제를 사전학습, 본수업, 그리고 사후학습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저는 사범대 학생으로 현재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비 교원으로서 이러한 성공적인 플립러닝 수업을 경험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립러닝의 중요성과 효과를 몸소 경험하고 앞서 말씀드린 융합인재 교육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 수학 교사로서 플립 러닝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이라는 교직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플립 러닝 수업에 대해서도 어,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 명의 대학생 학습자로서의 성과인데요. 저는 수학교육과 복수 전공생으로 함께 수업을 공부하거나 질문할 친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업에서는 활발한 조별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 전공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처음 수학교육과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하는 학문 수학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복수 전공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 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주도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연습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화면은 2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GLS 화면을 캡처해 온 것인데 다행히도 수학교육과 전공 첫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공부한 학우들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균관대의 플리밍 수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대학에서 플립러닝 수업이 매우 확대되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플립러닝 수업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우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플립러닝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사전 강의들을 제때 듣지 않아서 영상이 누적되고 이 영상들을 시험 기간에 막 몰아들으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부끄럽지만 이 수업 전까지는 사전 강의가 밀린 적이 매우 많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벼락치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주 본 수업 사전과 사후에 적당한 과제가 부여되고, 과제 수행 및 수업 참여 방법을 교수자가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전 과제 사후 과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립러닝 수업 형식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점차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립러닝 수업들이 단순히 사전에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해당 수업처럼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본 수업에서의 팀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지만 이후에 시험 기간에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공부 자체에 대한 효율이나 효과도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업 사전과 사후에 적당한 과제가 있으면은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본 수업에서 사전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이 아니라 팀 기반의 문제 해결, 토론, 발표 등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플립러닝 수업을 수강했지만 이 수업처럼 본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진 수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전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만 중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 수업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고 사전학습, 그리고 본수업, 사후학습 이 세 단계에 유기적으로 수업이 설계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플립러닝 수업을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플립러닝 수업을 몸소 경험한 만큼 저희 성균관대 학생들의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러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